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주군과 케이블카 사업 시행사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케이블카 규모와 상세 노선, 부대 시설 등이 이날 모두 공개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시행사 측이 울주군청을 찾았습니다. 한 달가량 늦어진 케이블카 사업 실시 협약을 앞두고 막바지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사업의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시라고. 이게 하나가 저기 돼야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시행사 측은 현재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통도사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많이 진척을 또 해왔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노선과 운영 방식, 기본 운임 등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상부 정류장에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대 시설과 관련한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사 측은 다음 달 울주군과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을 포함한 지방권의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모두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전 지역을 오는 26일 0시부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중구와 남구도 21개월 만에 조정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의 외화 환산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SK이노베이션의 외화 환산 손실은 4,930억 원으로 울산의 주요 기업들 가운데 손실이 가장 컸으며 현대자동차가 1,942억 원, S오일이 1,939억 원, 현대중공업 1,657억 원 등 상당수의 기업들도 1,000억 원대가 넘는 외화 환산 손실을 냈습니다. 특히 달러로 거래하는 비중이 높은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에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의 수도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윤식 강원대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개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또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국민을 위한 방송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너진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제 경쟁력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울산 연구원장 임용 후보자인 편상훈 전 울산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가 지역에서 오랜 기간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해관계와 연관돼 연구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편상훈 신임 울산연구원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울산시 경제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됐습니다. 또 손건희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청년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됐습니다. 이들 보좌관은 2024년 9월까지 2년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울산시의 정책보좌관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체전 사전 경기가 시작되면서 103회 울산 전국체전이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유도 종목을 시작으로 진행된 사전 경기에서 첫 경기부터 울산시 대표 김재민 선수가 무제한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 대회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사전 경기 현장을 심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체육관에는 유도 경기가 한창입니다. 울산시 대표 남자 대학부 김재민 선수가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가감없이 발휘하면서 무제한급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전 경기 가운데 가장 먼저 치러진 유도 종목 무제한급에서 첫 금메달은 울산시 대표 김재민 선수가 거머쥐었습니다. 무제한급 친구들은 커가지고 힘은 상당히 좋지만 저보다 스피드가 좀 딸려가지고 제가 체력적으로 좀 더 좋아가지고 이겼던 것 같고 소감은 아직까지 실감이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유도 경기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결정되는 2022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와 경기 기간이 겹쳐 사전에 치러지게 된 겁니다. 21일 유도 경기를 시작으로 29일에 펜싱과 30일에 배드민턴, 다음 달 6일부터 사격과 축구가 사전 경기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전국체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선수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은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땀을 오늘 이 울산 전국체전에서 결실을 맺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운영되며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두 49개 종목으로 정식 종목 46개와 시범 종목 3개가 포함됐습니다. 또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 동포 선수단 등 4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이어서 열리는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면서 이번 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홍보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원단을 제작해서 울산 지역 지정 게시대 330곳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고 1년이 지나면 오염물질 배출 없이 썼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관공서나 정당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건축 공사장 10개소에 대해 시공 감리 등 안전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 건축 공사장은 관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 공사장이며 공사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 관계자 측에 통보해 개선하는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도심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울산공업고등학교 부설주차장 시설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격동초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으며 시설 보완 공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민간 시설의 주차장은 시설 공사 후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 7월 13일 세이브존과 울산공고, 3호 중 격동초 등 모두 6개소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3차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실무위원회가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실무위에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 54개 회원단체 1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실무위는 서면 의결서 도입과 준회원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0월 회원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낸다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 치료에까지 사용할 수 있어 획기적인 발견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세포 안팎에서 바이러스를 인지할 수 있는 면역 센서인 GBP1 유전자입니다. GBP1은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만들라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필요 이상의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고 사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뮨셀들이 한 번에 저희 그 감염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수준의 그 장기의 손상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항바이러스 물질을 이용하는 인터페론 요법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잘 통하지 않는 이유도 찾아냈습니다. 인터페론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GBP1 유전자를 강력하게 발현시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교수팀은 GBP1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RNA 바이러스에서도 저희가 이 GBP1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좀 효과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감염들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이뮤놀로지에 게재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노조가 임금 협상을 잠정 합의해 어제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기본급 3% 인상에 코로나19 격려금 등 400만 원 지급, 인력 충원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과 야간 근무 누적 휴가 시행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울산시 공무원 노조는 어제 한국노총 공무원 연금 공동투쟁본부 울산지역 릴레이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몇 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내외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실질 임금 삭감 규탄과 공적연금 계약 저지, 연금소득 공백 해소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내년 3월 8일에 열리는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어제부터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곳과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9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울산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15명이 호주 취업을 위해서 떠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직업계고 호주 글로벌 현장 학습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서류 전형과 심층 면접을 통해 해외 취업 의지가 확고한 학생 15명이 선발됐고 9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주간 호주 시드니에서 현장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학생들은 국립기술대에서 영어 교육과 기술 교육, 현장 실습을 거친 뒤에 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7%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